매달렸다라면 외력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매달리면 무엇이 외력이다? 중력이야. 근데 중력을 고려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운동계의 운동 방향이야. 이걸 꼭 고려해야 돼. 이물체는 보니까 얘가 EM이잖아. 자, 이거부터 써보자. 아래로 EMG, MG. 운동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전체 운동계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반대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운동계의 알짜임은 B방향의 MG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이거를 F는 MA에다가 넣어서 푸는 거야. MG는 전체 질량 있지? A의 질량, B의 질량, 그리고 A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A는 3분의 1 G로 구해지는 거지. 됐죠? 이렇게 구해진 가속도를 각각의 질량에 곱하는 거야. MA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값. 결국 M 곱하기 결국은 3분의 1mg죠. 이것은 A의 R자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A의 R자임은 말이다. 플러스니까 윗방향으로 3분의 1mg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얘가 3분의 1mg가 나온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래 합력이 3분의 1mg가 뜨겠지. 그래서 얘는 이래서 R자임이 이거구나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R자임은 B의 질량에다가 역시 가속도를 곱한 값인데, 가속도가 동일하다 보니까 R자임은 질량 B와 같아. B가 질량이 2배 크잖아. 그럼 3분의 2mg가 되거든. 얘가 3분의 2mg가 나와야 돼. 근데 얘는 3분의 6mg잖아. 분수로 쓴다면. 그럼 반대 방향은 얼마? 3분의 4mg가 있어야 되겠지. 결국 저 3분의 4mg는 A와 B의 작용 반작용이면서 줄에 걸리는 장력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운동계의 외력은 아랫방향. 지금 여봐야 A의 중력과 그 다음 B의 중력이 외력이 되는 거야. EMG. 근데 우리는 A의 중력을 마이너스로 놓을 수 있었던 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R자임은 그래서 얼마가 나와? MG가 나옵니다. R자임. 가속도는 지금 구한 것 같이 3분의 1 G가 되는 거죠. A와 물체 B의 R자임을 구하세요. A는 3분의 1mg가 되겠고 B는 3분의 2mg가 되겠죠. 이렇게. A, B 사이에 줄에 걸리는 장력은 그로 3분의 4mg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매달린 물체 같은 경우 마찰이 없다라면 물체의 중력이 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방해도 한다는 힘을 명심하세요. 알겠지? 자, 밑에 연습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잘 봐. 얘는 중력 가속도를 10m/s적으로 줬기 때문에 계산이 좀 편하겠지. 아래로 20N 중력 30N 하나. 운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므로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전체 할 얼마예요? 10N이 될 거고 전체 질량은 5kg가 되겠죠.
가속도는 2m/s 제곱이 나옵니다. A, B가 모두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R자임은 MA를 해버리면 돼요. 2kg 곱하기 2, 3kg 곱하기 2 이러면 이렇게 각각의 R자임이 나오고, 이 물체 자체에 R자임이 운동 방향으로 4가 나오려면 이쪽 방향으로 24N이 있어야 합력이 4가 떨어지겠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도 아랫방향 6이 있어야 되니까 반대로 24. 그래서 장력은 24가 정답이에요. 만에 하나 여러분, 요 도르래가 있고요. 여기 줄이 하나 또 있다고 해봅시다. 이 줄.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일까요? 요거 둘 다 합쳐서 48N이다. 둘 다 걸리는 장력입니다. 만약에 줄이 하나 더 있다면. 알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교재. 여러분 페이지 33쪽 가보세요. 33쪽 2번 말로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요. 2번의 운동계도 역시 마찰이 없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 물체의 운동계는 무조건 B의 중력입니다. 10N이요. 맞죠? 그럼 전체 질량 5kg니까 가속도는 2가 나올 거야. 이해 갔어? 그렇다면 우리는 B에다 적용시켜봐요. 가속도가 2면 그 R자임 2N이죠. 아래로 10N 있으면 반대로 얼마 있어야 돼요? 8N 있어야지. 장력 8이에요. 이해 갔죠? 넘깁니다. 뒤쪽 없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 봐봐요. 어디로 오냐면 페이지 30쪽에 그 30쪽에 아래쪽에 보면 두 물체가 걸린 이렇게 써있죠. 두 물체가 걸린 하나는 무엇이고, 자 봅시다. 물체 하나는 질량이 20M이고요 물체 하나는 질량이 라지엠이에요. 덩치 크기로 보나 20M보다 라지엠이 크다라고 정의를 해줬으니까 이 운동계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맞아요? 그쵸? 이럴 때는 중력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렇게 스몰 mg, 라지 mg. 결국 우리는 이때 그 교재에 써있는 말이 R자임은 합력이니까 이 스몰 m에 중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은 마이너스 mg일 거예요. 얘는 플러스 mg고요. 이게 무엇이다? R자임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m 플러스 스몰 m 이것을 g로 묶고 전체 질량은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죠. 이렇게 묶고 얘를 전체 질량으로 본다면 가속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식으로 써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 갔죠? 이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를 해야 뭐가 나와? 얘 R자임이 뜨죠? 그래서 지금 보면 mg m 곱하기 질량이 m이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R자임이다? 스몰 m의 R자임인 거야. 근데 이들은 얘 중력 마이너스 mg잖아요. 운동방향 위쪽이니까. 그리고 장력을 더한 것과 같을 거 아닙니까? 저 위쪽 장력. 맞지? 장력 t는 어떻게 정의가 된다? 식은 복잡하지만 내용적인 것만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더한 값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알겠어요? 이렇게 부호로 나타내는 것에 친숙해져야 돼요. 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는 이렇게 기호로 나오거든. 알았지? 근데 원리는 똑같잖아.
이 아래 mg하고 위의 장력을 합친 게 R자임 아니에요. 맞죠? 합력이. 그걸 써준 것 뿐이에요. 그 밑에 예제 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 푼다. 딱 정의를 내려봐. 얘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이 방향으로 움직여. R자임 얼마야? 10N이야. 됐잖아. 우리가 방금 전에 푸른 거랑 똑같잖아. 전체 질량 5kg고 가속도 2 떨어지죠. 그럼 3kg에다 대입해 보세요. R자임 6N이에요. 아래로 30N 있는데. 그럼 장력 얼마겠어요? 24예요. 맞았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숙제 중에 질문하세요. 숙제한 것 중에 질문. 페이지 39쪽이네. 맞아요? 여러분 39쪽에 18번 가보세요. 자,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저는 관성력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저울이 하나 있어요. 저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어깨가 크네. 다리 잘렸다. 에이. 똑같은 애요. 알았어? 똑같이 그리지 못하니까. 똑같은 애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 뭐가 있다? 이게 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이 0이라는 애의 뭐예요? 몸무게예요, 몸무게. 맞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지. 예를 들어 봐라.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위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관성력은 어디로 작용할까? 반대로. 여기로 작용합니다. 관성력. 이 전체 질량 MA만큼의 관성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MA만큼. 근데 얘가 만약에 무슨 운동? 등속 운동 한다면 관성력이 없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엘리베이터는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죠? 이렇게 된다면 관성력이 반대로 작용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아래로 뚫어지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관성력이 작용하겠죠? 여러분들 그게 저울의 눈금은 어디서 제일 크다? 여기서 제일 커요. 이해 갔죠? 여기는 평상시 몸무게랑 같고 여기는 어때? 오히려 덜 나가죠. 지금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이. 자,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울을 놓고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측정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 사람이 50kg 사람이에요. 그럼 500N이 얘 몸무게인 거예요. 500N이. 그럼 여러분들은 T1에서 T2 사이에 등속 운동했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선 0에서 T1 사이에서는 가속 운동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면 이 관성력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 100N 더 늘었잖아. 100N이 관성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오히려 T2에서 T3 사이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면서 주는 거죠. 속도가. 이런 느낌은 여러분들 뭐 세종 같은 데 가면 45층 49층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타고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느끼는 거죠. 멀미한다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0에서 T1 동안 사람의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100N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50 곱하기 얼마 해야 100N 나와? 2 가속도 2입니다. 아셨어요? 관성력이 F는 MA이기 때문에. 니은 등속 직선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지금 T3, T2일 때 운동방이 바뀐다. 얘는 운동방 계속 윗방향이에요. 알겠어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속도,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에 작용하는 외력이 R자임이 바뀌는 겁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이런 운동 그래프가 어떤 놈이 있을까? 거기 37쪽에 8번 같은 운동 온다고 되면 돼요. 8번. 대신 아까 그 18번처럼 되려면 얘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알겠어요? 0에서 T1, T1에서 T2 등속, T2에서 T3. 그러니까 0에서 T1과 T2에서 T3 기울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다음 질문. 23번.
23번 가보세요. 자, 공중에 떠있는 지구본의 무게를요, 저울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 공중에 떠있다는 건 지구상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작용반작용을 철저하게 이용해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구 모형과 스탠드 사이에, 스탠드에 자석이 있어서 지구 모형은 자기력에 의해서 공중에 뜬 상태로 정지해 있고, 지구 모형과 스탠드의 무게는 각각 W1, W2이다. 저울에서 측정한 무게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지구 모형에다 아래쪽으로 뭘 적는다? 그렇죠. 얘의 지구 모형에 무게를 적어야지. 그게 W1이에요. 그게 W1. 지구가 누구를? 지구 모형을 W1으로 당기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얘가 멈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있는, 저울 쪽에 있는 자석 보이죠? 둥근 자석. 걔가 누구를 받친다. 이 지구본을 받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지구본을 받치는 거죠. 얼마의 무게로? W1의 힘으로. 그래야 뭐가 되니까 얘가 합력이 0이 되잖아요. 이해 갔죠? 다시요. 스탠드 밑에 있던 그 자석 있죠? 그 자석이 누구를? 지구 모형을 받치는 겁니다. 그럼 지구 모형도 다시 스탠드 자석을 누르겠죠? 맞죠? 얼마의 힘으로? 얘들이 받치는 힘, 다시 말해서 지구 중력과 똑같은 W1으로 누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 스탠드도 무게가 있잖아요. 얼마? W2. 지구가 스탠드를 당기는 힘 W2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탠드에는 밑에 자석 위아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스탠드 자석에는요, 자기 무게 W2와 지구가 스탠드를 누르는 W1까지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W1 플러스 W2가 저울에 측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스탠드만 올려놓으면 W2라는 건 누구든 알죠. 근데 중앙에 지구본을 넣는다면 지구본의 무게까지도 가미가 된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내가 혼자 잴 때하고 누구를 엊그제 때하고 무게가 무겁겠죠. 당연히. 알겠어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라 이런 얘기인데, 공중에 떠 있다는 것 자체도 중력을 반하는 다른 힘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탠드가 지구본을 받치는 힘이 지구가 지구본을 당기는 힘과 같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게 힘의 평형입니다. 아셨죠? 다음. 됐어요? 숙제를 안 했으니까 질문이 없죠? 큰일 났네. 자, 페이지 4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단원과 단원을 넘어갈 때는 왜 이 단원을 뒤에서 배우지?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내용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장에서 얘를 배워요. 자, 이것의 연계를 봅시다. 앞에 거랑. 여러분들은 관성을 배웠어. 자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는 힘, 하지만 속뜻은 합력이 뭐? 0. 이 뜻이거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냐는 거지? 정지이거나, 맞지? 이거이거나 이렇게 되거든. 정지이거나 등속이거나. 자, 이런 관성의 성향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작용하면 돼요? 외력이 작용하면 됩니다. 그것도 적어도 관성력의 최대치를 넘어서야 돼요. 알았죠? 관성력의 최대치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정지 상태에서는 질량이 크면 관성력이 크겠죠. 기잖아요. 사과가 지구를 향해 떨어진 게 이유예요. 맞죠? 그런데 얘는 달라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관성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질량이 크면 반성력이 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얘가 커도 반성력이 클 수 있어요. 이 값을 뭐라고 해요? 운동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이다 라고 불리우는 건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량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잡죠. 질량을 M이라고 잡고 속도를 V로 잡으면 MVP예요. MVP. 외우세요. 알겠죠? 단위는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운동량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래프와 연관이 있고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왔으니까 그 그래프의 연계를 가지면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까지 마지막에 정리할 테니까 잘 봐요. 이 운동량이 변하려면 외력이 가해져야 되죠. 그 외력을 이 장에서는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어떤 물체에 충격을 가해야 물체가 운동의 방향이 바뀌든 뭐 운동량이 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운동량이 그 변한다면 그건 곧 충격량에 따라서 바뀔 것이다 라고 증명하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알았죠? 다시요.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관성의 성향을 계속 갖고 있어요, 얘는. 근데 외부에서 어떤 충격력이 가해져서 얘가 운동량이 변해버리면 그 변한 운동량만큼 충격량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그게 고등학교 1학년 통과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기억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봐라. 우리는 명심할 건 질량이 변화돼도 운동량이 변화되겠죠. 속도는 일정한데 질량이 변해도 운동량이 변합니다. 속도가 변해도 운동량이 변화가 됩니다. 맞지? 마지막은 질량과 속도가 변해도 운동량은 변하겠죠? 안 배워요. 이거 나옵니다. 알았어요? 물리관의 바운드리는 여기입니다. 속도의 변화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운동량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써 있습니다. MVP예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측정하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값이죠. 이건 뭐를 좀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냐면, 여러분 속도는 벡터죠. 물론 질량은 스칼라예요. 그런데 운동량도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운동량의 변화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운동량의 변화가 플러스가 나왔다. 왜?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렇게 측정하죠. 이 변화라는 말을 이렇게 델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델타 P. 그럼 어디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경우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았을 텐데 속도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0보다 작다면, 맞지? 속도가 어땠다? 감소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속도는 늘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힘과 운동 방향은 일치다, 반대다. 얘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 속도가 줄 거니까. 우리 그때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 충격력이라고 부른다. 이해 갔니? 오케이? 그리고 이 운동량이 변할 때까지의 시간을
충돌 시간이라 부르거든요. 결국은 이 충격력과 그 충돌 시간을 곱하면 변화량이 떠요. 근데 그걸 임팩트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니까 충격량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확실히 이해한 사람 흔들어봐요. 한 가지 머리에 떠오르질 않는데, 그치? 배우긴 배웠는데 뭐가 연계가 안 되죠? 잘 들어봐요. 이론을 계속 공부하면 나중에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가장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자료예요, 자료. 자료로 보세요, 한번. 자,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딱 돌려줄 테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게 끝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오늘 수업시간 전체 내용이야. 잘 봐라. 우리는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운동만 배웠냐, 앞에? 등속 운동 말고. 등가속. 그렇지. 그것만 나온다는 거야, 시험에. 그럼 그것만 공부하라고. 잘 봐라. 등가속이라 하면 우리 항상 시간과 무슨 그래프로? 속도 그래프로 보았잖아? 그를 이렇게 그릴게. 아, 누가 봐도 등가속이야. 맞지? 그런데 이 속도는 누구랑 비례해? 얘랑 비례한단 말이야, 둘이. MVP니까, 맞지? 그렇다면 이거야. 그렇다면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일까? 각각의 시간당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이게 뜰 거란 얘기지. 해볼래? 얘를 2라고 잡을게. 4라고 잡을게. 뭐라고 해석할래? 2초 때 순간속도 얼마다? 4m/s야. 맞지? 그러면 질량을 3kg라고 논다면 해보자. 질량을 3kg라고 논다면 요걸 그대로 써볼게. 2초. 너네 시간은 계속 가로축이야. 우리 앞에서 계속 시간은 가로축이었던 기억나지? 2, 4분면과 3, 4분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알겠니? 이거 얼마 뜰까요? 12. 그렇죠. 12 kg/m가 뜰 것이다. VT 그래프가 무슨 T 그래프랑 같다? PT 그래프랑 같다. 몇 가지 같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얘를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도 그려본 적 있죠. 차수가 감소하죠. 이분 보세요. 얘 가속도 얼마 나와요? 기울기 2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초를 그대로 내리고 이렇게 썼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F 이꼴 뭐예요? MA죠? 그럼 F하고 A 무슨 관계예요? 비례네요? 질량은 몇 킬로래요? 3kg죠? 그럼 얘를 그려봅시다. 힘. 여러분 이 장에서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충격력. 근데 어쨌든 F예요. 그럼 시간 그대로 내립니다. 서로 비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대신 여기 값 얼마일까요? 6N.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면 이것도 성립하고요. 이것도 성립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통과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건 문풀할 때 되게 빨리 푸는 요령 중에 하나거든요. 잘 봅니다. 우리는요, 이것의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라는 거 알았어요? 이거라는 거 알았어요, 이거. 혹여나 얘의 기울기도 그럼 힘일까? 충격력일까? 맞습니다. 얘 기울기 얼마 나옵니까? 6 나오잖아요. 맞죠? 충격력이라니까, 이거. 됐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면적이 몇 나옵니까? 4m/s입니다. 이거 뭐의 증가량? 속도 변화량이잖아. 맞지? 플러스니까 증가량이네. 단 하나. 얘를 이렇게 올릴 때 적분이기 때문에 항상 표기값을 줘야 된다고 했죠? 0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냥 4. 그럼 얘도 여러분 면적 얼마 나와요? 자 볼까요? 6 뉴턴 곱하기 2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쓰잖아요. 이것을 충격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임팩트 I. 됐어요? 근데 요 단위를 풀어봐요. 어쨌든 MA 아니야, MA. 뉴턴은 힘이잖아. 그럼 우리가 M, A, 미터 퍼 뭐야? 세크 제곱. 여기다 세크를 곱하면 여기 지워지잖아, 하나가. 결국은 단위가 뭐 나옵니까? 운동량의 단위가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국 여기는 뭐에 해당된다? 운동량의 변화란 것 같다. 그래서 12는 이것이 PT로 가면 적분되니까 초기값만 준다면 요 값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해 갔어? 그래서 너희들은 질량이 주어지고 VT가 딱 그려지잖아? 이 네 개가 다 나와요. 휙 돌려서. 이렇게 되면 이쪽 파트가 되게 쉬워. 알았어요? 그런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 장이 끝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만 VT, AT, FT, PT만 반시계로 휙 돌려서 문제를 푸십시오. 근데 출제자들은 어때요? 이것만 툭 주거나 이것만 툭 주거나. 알았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연습해요. 알았니? 자, 그럼 밑에 42쪽에 운동량 보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부터는 당연한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당연한 소리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량 보존을 설명할 때는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 오른손만 있으면 돼요? 왼손도 있어야 되죠. 또 어떤 놈이 그러겠죠. 그냥 오른손끼리 부딪혀도 돼, 옆사람이랑. 그래. 여튼간에 소리가 나려면 어때요? 두 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돌을 3개체 이상은 배우지 않아요. 2개체만 배우죠. 이때 중요한 건 그 충돌하는 애가 벽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충돌을 해봅시다. 누가 더 큰 힘을 받는다고 배웠죠? 똑같다고 배웠잖아요. 에이, 탁. 나도 아파요. 똑같이. 근데 그게 난 때린 거고, 얘 맞은 거니까 왠지 막 억울한 거고, 나는 때렸으니까 약간 이익을 얻은 것 같고, 그리고 묻는 거 똑같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하잖아요. 둘은 어떻다? 똑같은 충격력을 받는다. 또 하나. 야, 충돌을 하는 시간은 누가 더 길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야. 자네 여자친구 있어. 그지? 그냥 있다 하자. 있어. 여자친구는 오늘 즐거운 시간 1시간을 보내고 왔어. 응? 여자친구는 1시간을 놀다 왔다고. 너 몇 시간 놀았다고? 1시간 막 익숙치 않아? 응, 1시간 놀았어. 그 여자친구 몇 시간 놀았어? 당연히 얘랑 놀았는데 충돌을 했으면 충돌 시간도 동일해. 결국은 뭐지? 충격력이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고 두 물체의 충돌 시간도 같다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야. 알았냐? 그러면 어떤 애는 충격량이 마이너스일 거고 어떤 애는 플러스겠지. 이걸 다시 말할까? 어떤 애는 운동량이 반대로 줄었을 거고 어떤 애는 운동량이 별로 운동량이 늘었겠지. 늘고 준 양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거야. 그렇다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합과 충돌하고 난 후에 운동량 합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이야. 알았니? 여기서 우리가 좀만 깊게 들어가 볼게. 조금만. 니네가 지금 끄떡끄떡거리고 이해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만약 이해 안 했으면 이게 끝이야 그러고 넘어갔을 거야. 잘 들어. 충돌 중에는 완전 탄성 충돌이 있고 비탄성이 있고 완전 비탄성이 있어. 여덟 시험 문제는 완전 비탄성을 되게 많이 내거든.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봐봐. 내가 이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린다? 탱탱볼을? 그럼 이 탱탱볼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딱 떨어뜨리면 내 손에 오냐 아니면 탱글탱글 멈추냐? 후자처럼 멈춘단 말이야. 딱 떨어뜨리면 내 손에 딱 온다면 이거 완전 탄성이다. 나한테 퉁 몰아서 내 손에 탁 쌤처럼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건 위치 에너지에 뭐도 더해진 거야. 운동 에너지가 더해진 거지만 이건 뭐야? 자연학파거든. 그러면 진짜 완전 탄성이면 충돌하기 전
운동 에너지와 충돌한 후 운동 에너지가 똑같이 여기 딱 올라와. 알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 맞잖아. 그렇다면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어떤 충돌, 잘 봐. 충돌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충돌이 무엇이 완전 탄성이고 비탄성이고, 완전 비탄성이지만 비교해. 얘들은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야. 에너지. 잘 봐요. 우리는 A라는 물체를 놓을 거고요. B라는 물체를 놓을 건데, 둘은 모두 2kg짜리라고 봅시다. 얘는 현재 정지 상태예요. 근데 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얘들 둘이 충돌을 시킬 거거든. 충돌 전 운동량은, B는 운동량이 없죠. 그래서 얘들 총합이 얼마야? 20kg. 이게 되는 거죠. A의 운동량이 전체 운동량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얘가 중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둘이 어느 시점에서 충돌을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다? A가 B를 미는 힘이 되는 거고. 맞죠? 충돌하는 경우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다? B가 A를 미는 힘이다. 무슨 법칙? 작용과 반작용이 되는 거죠. 자, 충돌 시간은 어떻고? 동일하고. 충격력 어때요? 각자 똑같고. 다만 방향만 반대인 거죠. A는 운동 방향과 반대일 거고, B는 어차피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 방향이 일치한다고 본다면 A는 운동량이 어떻게 될 거고? 감소할 거고, B는 운동량이 어떻게 될 거다? 늘 거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충돌 후의 과정이 충돌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완전 탄성 충돌은 어떤 것인가 볼까요? 얘는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충돌 후 얘가 정지인 거죠. 그러면 얘는 속도 얼마일 거다? 10m/s가 되어야, 얘는 얼만큼의 운동량을 잃었다. A는 20만큼의 운동량을 잃었는데 B가 그걸 그대로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이때 중요한 거, 충돌 후 운동량 보존됩니다. 보존돼요. 자, 근데 요게 중요해요. 누구만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A만 갖고 있잖아. 자, 구해봅시다. 이게 운동 에너지 값이거든요. 몇 줄 나와요? 계산도 쉽게 100줄 나오겠죠? 자, 이게 얼마 나올까요? 100줄 나옵니다. 이 둘이 모두 성립하는 것이 바로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보세요. 이러면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에요. 충돌 때 봐요. 소리도 나면 안 돼요. 빛도 나면 안 되고,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충돌이죠. 알았어요? 이런 게 자연계에 있을까요? 없죠. 볼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제 나타나는 현실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비탄성 충돌이에요. 자, 충돌 후에 봤더니 A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럼 이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4kg m/s가 됩니다. 보세요. 이 값이 얼마 나와요? 충돌 후에 이거였죠. 맞죠? 충돌 전에 얼마였어요?
이거였던 거지, 얘는. 얼마 나왔죠? 이거 나온 거죠. 이거 누가 가져갔을까? B가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B가. 그래,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보세요. 2kg짜리인데, 이거 얼마의 속도로 달려야 16만큼이 나오냐?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운동량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운동량 합이 보존되잖아요. 20%. 이건 어떤 방법으로 풀든 괜찮아요. 이거 틀리는 친구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운동량은 어떻게 됐고? 당연히 성립했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A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에 2kg 곱하기 4m/s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B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8m/s의 제곱입니다. 됐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80J예요. 운동 에너지 보존이 성립했나요? 안 했다는 거죠. 20만큼이 손실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마지막 무슨 충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 비탄성. 어떤 모습인 것만 보세요. 자, 얘가 이렇게 가는 애예요. 똑같은 속도. 그럼 여러분들은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 건 알잖아. 같은 운동계를 방금 전에 배우고 왔으니까 얘는 전체 운동계의 질량이 4kg가 돼요. 속도 얼마 나와야 돼요? 이거 나와야죠. 그리고 운동량 합이 20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처럼 델타 PA 값은 처음에 얼마였는데 20이었는데 지금 얼마야? 10이거든. 10 준 만큼 B가 10 받아간 거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은 어때? 성립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충돌을 하든 운동량은 보존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 보세요. 운동에너지 보존을 죽는다면 이 전체 운동에너지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4kg라고 놓으면 되잖아요? 5m/s 제곱. 반이 줄었네, 에너지가. 결국은 운동 에너지 보존 성립 안 합니다. 그런데 비탄성과 완전 비탄성 중 누가 에너지 손실이 심하더라? 얘가 심한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나오는 게 또 어떤 거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계산해서는 절대 안 밀린다니까요. 어디서 밀리느냐? 출제자가 말로 설명해 주는데 너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래프로 그래서 푼다. 자, 요런 문제 한번 볼래요, 여러분? 자, 여기에 수레가 있는 거죠, 수레가. 이 수레에 A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수레 B가 있는데 A와 B는 1kg짜리예요. 1kg짜리. 알았죠? 거기에 B 쪽에 이렇게 물체를 실은 거죠. 1kg짜리.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느다란 실을 묶어갖고 용수철을 낸 거예요. 용수철은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압축시키면 다시 팽창하려고 하고 이완시키면 다시 수축하려는 복원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압축시킨 거예요. 지금 저 실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때요, 이 운동 또한 똑같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실험이거든요. 이게 딱 여기 가운데인데, 분명히 잘 보세요. A와 B는 이 실을 꽂는 순간 누가 더 큰 힘을 받았을까요? 이제 지겹죠? 지겹죠? 정답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니들이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예요. 알았어요? 저 사람 물어보면 동의해. 그게 다 그렇다는 거. 어느 순간 맞는다 이런 거 딱 느끼는 거죠. 똑같은 힘을 받아요. 여러분, 동일한 힘일 때 누구 가속도가 더 클까요? A, B 중에. 그렇죠. 질량이 작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근데 그 가속도가 언제까지 나타난다? 용수철이 다 펴질 때까지만 나타나. 그럼 용수철 탁 땅에 떨어지겠죠? 그 다음부터 무슨 운동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최종 속도는 누가 더 빠르겠어? A가 더 빠르겠지. 가속도가 클 거니까. 자, 그때요 봐요. 얘가 이만큼 이동했다고 해요. 얘가 이만큼 이동했다고 해요. 수레가 여기 움직일 때 이렇게 수레가 A하고 그 다음에 수레가 여기 움직이겠죠. B하고 L1과 L2는 몇 대 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 우리는 분명히 지금 F는 MA 가속도 찾고 속도가 2배인 이런 말 썼잖아요. 여러분, 운동량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운동량. 이때 운동량 합 얼마예요? 0이죠? 이때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근데 질량이 1 대 얼마입니까? 2잖아요. 속도비는 2 대 1이어야 합이 0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동일하고요. 등소 운동하고요. 이거 보니까 많이 나오겠죠? 2배. 이런 문제가 이해가 되면 되게 쉬운 거죠, 그냥. 이래서 운동량 보존을 쓰는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 뭐를 알았죠? 운동량은 어떤 충돌이든 보존되는구나. 그럼 이것도 보존돼야죠. 그렇다면, 질량의 B가 속도의 B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되게 쉬운 문제. 아셨습니까? 자, 페이지 43쪽 가보세요. 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이제부터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역학 수레를 이용한 운동량 보존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량 보존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물체는 2개여야 돼요. 그래서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는 거죠?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 얘들이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든 완전 탄성 충돌을 하든 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 배웠지? 그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는 결과야. 됐지? 왜 자꾸 이렇게 실험이 나오는지 아니? 이거는 과학자들의 어떤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험하고의 어떤 관계에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라도요, 증명이 되지 않으면 노벨상을 못 타요. 알겠어요? 증명이 돼야 노벨상을 탈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2015년인가? 어떤 물리학자인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1969년도에 어떤 그 역학 이론을, 영재역학 이론을 발표했죠?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발달해가지고 2015년에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물론 그건 돌아가기 전에 받은 거죠. 증명이 돼가지고. 자, 그 실험 바로 밑에 운동량 보존 법칙의 성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 이거 지금이죠. 이 수레죠. 그럼 두 물체로 분리될 경우 양쪽 방향으로 분리된다 한다면 뭘로 생각하면 쉽다? 운동량 보존으로 생각하면 분리가 되기 전 0이었잖아요. 분리가 된 후에도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질량 B가 역수가, 그죠? 반비례 값이 뭐다? 속도 B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힘은 똑같고요. 이해 갔죠? 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분리 전 운동량 합이 0이기 때문에 분리 후도 0이 된다는 것만 안다면 문제는 쉽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두 물체가 한 물체로 합친 경우 이거 무슨 충돌이 했어요? 완전 비탄성 충돌. 이때 에너지 손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야. 운동량은 보존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 충돌의 종류해가지고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뭐 이런 말 써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역학의 물투에 이게 있나 모르겠네. 탄성계수라는 걸 배우거든요. 충돌 전에 속도 변하고 충돌 후에 속도 차, 이 값을 갖고 탄성계수를 갔는데 이 탄성계수는 1인 애가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1인 애가. 그럼 적어도 현실 세계는 1보다는 작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넘기시고 이제 45쪽입니다.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통과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두 물체가 충돌할 때요 분명히 벡터인 충격력이 작용하는데 한 물체가 운동방향 쪽으로 충격력을 받으면 또 다른 물체는 반대 방향이 운동방향 반대 방향으로 아셨어요? 충돌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도 있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배우잖아요. 지금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자 여기에 이런 물체가 트레일러에 매달려 있다고 쳐봅시다. 이 샌드백이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여기를 V의 속도로 공을 던져요. V의 속도로 공을 던집니다. 자 충돌 후에 보니까 딱 던져서 충돌 후에 보니까 얘가 딱 부딪혔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여기에 맞고 얘가 튀어나왔고 공이 알겠냐? 얘는 얘랑 같이 움직이고 알았어? 얘는 공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 물체만 여기로 가고 있어. 얘는 땅에 떨어지고 어떤 놈이 더 큰 충격량을 받았을까? 두 번째 거? 이거 무슨 충돌이야? 완전 비탄성 충돌이잖아. 에너지 손실이 제일 컸을 텐데 너희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이 공 입장에서 운동량 변화량 누가 제일 컸겠냐? 사실 똑같은 조건이면 얘도 움직여야 되거든.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도 움직인다고 친다면 우리는 그냥 공만 봐봐. 공, 던진 공. 데이빗 공을 보라고. 공. 팔 이렇게 빼고 어깨 힘 이렇게 빼고 허리 좀 펴고 집! 집. 이 이름이 오늘도 집으로 괜찮아? 리? 집? 집리? 집리겠어. 집리. 얘들 질량을 M으로 놓으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MV였어. 맞지? 그지? 여기 속도가 0이 된 애가 누구니? 얘지. 그럼 얘는 0이다. 처음에 운동량이 MV인데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MV. 맞지? 근데 얘는 얘 속도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지? 물론 M이고 V일 때 V 프라임이 되면 V 프라임은 V보다 어때야 돼? 작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나?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크기는 얘보다 작을 거야. 자 이렇게 쓰니까 막 머리가 안 돌지. 내가 여기다 써줄게. 자 0.5km 이렇게 써줄게. 속도 10m/s 계산도 좋다. 알겠어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5km 이렇게 써줄게. 튀어나온 속도가 5m/s를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얘들은 잘 봐라. 이 물체의 운동량이 얼마야? 5잖아. 맞지?
그럼 충돌한 후에도 운동량은 5여야 돼. 얘는 정지해 있으니까. 그럼 이 5m/s라는 운동량 얼마일까? 이거 잘 계산해. 0.5, 여기 0.5 곱하기 5 하면 2.5잖아. 마이너스 2.5. 이렇게. 아이고, 다리. 마이너스 2.5kg/m인데 얘 그럼 얼마여야 합해서 5 나와? 그래, 7.5kg/m. 그런데 얘 질량이 1.5kg잖아. 그지? 2분의 3kg 아니야? 아, 속도 나와야 되겠지? 그럼 잘 봐. 이 운동량 계산해봐. 마이너스 2.5에서 얼마 빼야 돼? 5 빼야 돼. 결국 이 샌드백의 운동량 변화량도 7.5잖아. 얘도 7.5. 다시 얘 봐봐. 똑같이 10m/s고 0.5kg면 5kg/m/s였단 말이야. 근데 붙어서 같이 간대. 붙으면 2kg잖아. 붙으면 0.5kg, 1.5kg, 2kg잖아. 2kg가 5가 되려면 얘 속도 얼마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얘 공 하나만 0.5 곱하기 2.5 해보자고. 1.25가 나오겠지. 1.25. 결국 무슨 얘기냐? 1.25 빼기 5 하면 이런 얘기야. 5보다는 적은 값 나오지. 얘가 제일 작잖아. 운동량 변화량이 제일 작잖아. 얘는 얼마나? 그냥 5 나오죠. 5였던 애가 0 됐으니까.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1.5 곱하기 V가 5 나오면 돼요. 얘는. 알았어요? 마치 이러면 완전 탄성 같죠? 안 그래도 질량이 똑같아야 완전 탄성이 일어나요. 지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완전 탄성 안 돼요.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요. 여러분, 브루스리 알아요? 브루스리? 여기? 알아? 몰라? 어렵죠? 니네는 이소룡 아니야? 이소룡? 걔가 브루스리였나? 부끄럽구나. 그 사람이 한 무술 이름이 뭐야? 혹시 알아? 절권도. 그래, 절권도야. 그 사람이 영춘권을 가지고 이제 영춘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되게 막 맛도 많거든. 근데 걔가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은 게 뭐냐? 태권도나 모든 무술은 후리는 거야. 후리는 거. 권투도 그렇고 후리는 거. 물론 권투엔 잽이라는 게 하나 있어. 어? 끊어치는 거, 잽. 이 잽이 엄청 강하대. 정신 띵하 나와서 하더라고. 근데 모든 타격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튀어나오게. 무슨 말이냐? 너희도 어떤 동일한 질량이라도 통! 하고 떨어지는 게 아플까? 통! 튕겨나가는 게 아플까? 튕기는 게 아파요. 훨씬. 그래서 경찰한테 고무탄이라는 게 있어요. 고무탄. 총인데요. 고무예요. 총알이. 쏘면요. 갈비 금가요. 빡! 금가 튀어나갑니다. 근데 엄청 아프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절권도가 그 원리를 이용한 거래요. 충격량을 크게 주는 거죠. 운동량 변화를 크게 해서.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요? 이 단점이 뭐예요? 거리 맞추고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얼굴 들어와 버리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에 젖은 수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빡! 해봤죠? 빡! 이거 끝에 걸리면 돼집니다. 그죠? 제가 한번 그때 걸렸었어요. 내 짝꿍이랑 어떤 애랑 막 이거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맞아가지고. 은퇴가 밤새 돼가지고 막, 대중교통 하는데 이러고 있다. 그거 3주가 돼. 파란 거 먹는 게. 2주 때는 거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뻘겋다가요. 이게 점점 진해집니다. 2주 되면 판다 돼요, 판다. 이거 조심하자는 거. 자, 여러분, 페이지 45쪽의 얘기가 지금부터 이 물체들이 운동량 변화량을 얼마나 받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페이지 45쪽에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가 써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한번 볼까요? 물체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생기고요. B가 A를 미는 힘이 생긴다.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동일하다. 거기에 얘와 그 다음에 이것의 크기가 동일하고 이들이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변화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곱하면 충격 뭐가 나온다? 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면적입니다, 여러분.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충격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충격력을 받으면 당연히 속도가 변하겠죠. A는 일로 막 운동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면요, A는 속도가 줄 거고요, B는 속도가 늘 거예요. 맞죠? 근데 A는 속도가 줄었으니까 운동량이 감소할 거고 B는 속도가 늘었으니 운동량이 증가할 건데 그들이 받은 충격량이 동일하다 보니 운동량의 변화량도 동일해지더라.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성립합니다 라는 것이 이 장의 이론이라고요. 알았어요? 이 면적이요, A든 B든 똑같다고요. 이 면적이. 알았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언제 시간에? 통과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죠? 페이지 47쪽에 그 그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그림 보세요. 보이죠? 우리가 컵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이때 조건이 뭔지 알아요? 자, 조건. 컵을 떨어뜨릴 때요, 이 컵을 떨어뜨릴 때 이 유리컵은 동일해야 되고요. 동일하다는 건 뭐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같다고요. 그리고 어느 상태에서 떨어뜨린다?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려야 되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이래야 지면의 시멘트에 닿든 이렇게 푹신한 솜에 닿든 그 양은 같을 거니까 속도, 충돌하기 직전 속도가 동일하겠죠? 봐요. 이 컵이 여기에 딱 닿기 직전, 컵이 여기에 딱 닿기 직전에 이들의 속도는 어떻다? 동일할 거면 충돌 직전 운동량은 어떻다? 같다가 되거든요. 그리고 깨질 거 아니에요. 얘는 안 깨지고요. 깨지거나 안 깨져도 얘는 나중에 깨졌든 안 깨졌든 0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가루가 돼서 있든 뭐 있든. 그러면 그때를 가지고 운동량 변화를 본다면 어차피 둘의 충돌 전에 운동량이 동일하고 나중에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 같다예요. 그건.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게 뭐가 같다는 거죠?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볼 수 있답니다. 잘 보세요. 얘들의 충격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충격력이. 봐요. 어차피 I 값은 얘들 모두 동일해, 양쪽이. I 값은. 근데 델타 P도 그럼 뭐다? 동일할 거다, 이거. 나중에 0이 되는 거니까. 이때 중요한 건 이게 다르다. 왜 다르냐? 이걸로 봤더니 다르더라. 보세요. 시간이 누가 더 짧을까요? 정지하는데 얘가 훨씬 짧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가 길어요. 그러면 둘의 곱이 이래야 되잖아. 둘의 곱이 이래야 되고, 맞지? 그러다 보니 이게 되어서 봐라. 시멘트가 누구를 미는 힘? 유리컵을 미는 힘. 됐어요? 유리컵이 누구를 미는 힘? 시멘트를 미는 힘. 우리는 요걸 봐야 되겠죠, 요걸. 이게 얘를 깨는 힘이니까. 다음에 여기서도 방석이 누구를 미는 힘?
유리컵을 미는 유리컵이 누구를 미느님? 이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 시간이 짧다 보니 충격력 자체가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깨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결국 여러분들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만 안다면 시간을 구해줬을 때 충격력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46쪽부터 47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45쪽에 그 밑에 있는 공식을 유도한 건 F 곱하기 델타 T가 운동량의 변화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증명을 해준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변한다는 건 가속도가 변한 것이고, 그 가속도에 결국은 누굴 곱한 값? 질량을 곱한 값이 결국 뭐가 된다? 힘이 된다. 알겠어요? 거기다 델타 T만 곱해주면 결론 뭐가 됩니까? 충격량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자, 우리는 뭐죠? 아까 봤죠? VT, AT, FT, PT가 막 옮겨지면 문제가 다 풀린다. 알았니? 자, 우리 49쪽에 야, 좀 어렵지만 그 자료 2번에 FT 그래프 보여? 이걸 선생님이랑 그래프를 한번 바꿔보자. 바꿔놓으면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한번 해볼게. 따라와봐. 지금 그 자료 2번에 F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시간과 힘의 그래프거든. 4초 8초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힘은 10N이야. 자, 질량이 몇 킬로인가 볼까? 2kg래. 자, 이거를 시간과 가속도로 바꿔보자. 이거 곱하기 2가 10 나오는데 똑같이 그려. F하고 A는 비례해.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프가. 이거 얼마겠냐? 이 숫자만 바꿔주면 돼. 5이어야 되겠지? 그래, 5, 2, 10 나오는 거 아니야? F는 애매하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봐라. 얘가 무슨 상태? 거기 밑줄 쳐. 정지에 있었대. 그럼 가속도를 통해서 얘를 그릴 수 있다. 봐라. 시간과 속도. 여기부터 출발하면 돼. 4 쓰고 8 쓰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얘는 주어졌고 적분이잖아. 적분. 그지? 그러다 보니 요게 면적이 뭐냐는 거지. 얘는 미터 파 세크 제곱이죠. 얘는 시간은 세크죠. 속도 변화예요. 속도 변화. 이거 평균은 2분의 5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이런 걸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 있죠. 10 나와요. 그럼 몇 점에다가 10 쓰시고, 이게 직선 그래프잖아요. 적분되면 2차 함수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4에서 8초 사이도 역시 10만큼 증가할 거니까 여기는 20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래프를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적분이 된 거고요. 이 그래프가 적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도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프가 동일하게. 서로 비례하니까. 그대로 8쪽 쓰시고 4쪽 쓰시고 0. 정지 상태니 운동량도 0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 나오는가 계산해 보세요. 면적이 20 나오죠? 결국
요 정도 그래프 운동량이 20이라는 거예요. 이게 PT 그래프거든요. 보세요. 이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놓고요. 왜 이걸 똑같이 그릴까요? MVP잖아요. MVP. 여기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0은 20이 나와야 되고요. 2 곱하기 20은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4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0 이렇게. 그래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됐죠? 1번 8초일 때 운동량 크기는요. 요게 답이죠. 40. 결국 뭡니까? 그려보니 이 면적이 바로 운동량 크기인 거예요. 충격량이면서 FT 면적이 4초일 때 물때 속도폭 여기 있잖아. 10m/s. 그쵸? 이걸 AT, VT로 바꿨을 때 답이 나온다. 자, 3번 질량이 5kg짜리 물체가 3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운동량은 15kg/m일 겁니다. 그림과 같은 힘이 8초 동안 작용했을 때라고 했네요. 여러분 0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다고요? 처음 운동량이 15예요. 15. 그럼 이걸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0이 아니에요. 15예요. 그 15짜리가 총 몇을 받았어요? 40을 받은 거죠. 얼마가 답이겠습니까? 55가 답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랑 똑같아요? 우리가 가속도를 VT로 바꿀 때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그래프 그대로 그리는데 여기 딱 처음 속도를 0으로 잡았던 건 정지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3번은 속도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출발되는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8초일 때 내가 3이면 8초일 때 23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출제자는 처음에 운동량 0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건데 처음을 15로 주면 어때? 그럼 그 뭐야? VT가 3일 때는 어때?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죠. 아셨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처음 운동량 15에다 이 면적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8초 때면. 만약에 4초 때면 이 면적 반만원 더해주면 되죠. 20만. 아시겠죠? 그렇다면 넘겨보실랍니까? 잠시 질문을 하나 하죠. 니네 50쪽의 그래프가 시간과 위치 그래프죠.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필요한 값이 뭐였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값. 직선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직선 기울기라고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0에서 3초 때 속도 누가 빨랐어요? 파란 거, 빨간 거? 잘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충돌 후에 누가 빨라요? 파란 게 빨라요.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봐요. 빨간 애는 충돌 전에 운동량이 충돌 후에 운동량보다 컸던 애예요. 그죠?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줄은 거죠. 그죠? 근데 B는 어때요?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적었다가 충돌 후에 운동량이 커졌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A, B가 충돌을 했어요. 몇 초 때? 3초 때 충돌을 했는데 A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은 거고 B는 운동 방향 쪽으로 받은 거죠. 근데 그들의 운동량 변화는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보자. 자, 먼저 B는 3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나와? 기울기 구해봐. 3초 동안에 위치가 몇 미터 변했어? B는 파란색 3m 변했지? 1m/s. 다시 빨간 애는 3m/s잖아. 등속운동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 A는 속도가 3이고 B는 속도가 1이니까 결국 A가 빨리 가서 B를 충돌을 한 거라고. 이해하니? 그리고 나서 A는 속도가 얼마로 줄어서 4초 변할 때 몇 미터 변했어? A는 4m 변했으니까 1m/s가 된 거야. A는. 그럼 B는 속도가 얼마가 돼버렸어? 2m/s가 된 거지. 이해갔냐? 자, 근데 얘들 질량을 알려줬냐?
안 알려, 저기 어디? 1에서 4-에 있네. 잘 봐요. 얘가 얼마였다고? 봐요. 3초 동안에. 이거였죠, 속도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였다고? 이거였는데, 맨 윗줄 첫째 줄에 1km, 다시 말해서 얘가 몇 킬로고? 1kg고, 얘는 질량이 얼마다? 모른다. 이렇게 놓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충돌 전이고, 충돌 후에 보니까 A는 속도가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잖아요. B는 속도가 얼마가 되고요? 2가 됐고요. 여전히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요. 여기 운동량에서 여기 운동량 빼봐요.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줄었잖아요. 이만큼. 그럼 얘는 얼만큼 늘어야 돼요? 이만큼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 얼마입니까? 2. 기억해요. 질량. 됐지? 결국 EM에서 2 곱하기 M이잖아요. EM에서 M을 뺀 M 값이 얼마 나온다? 2 나오는 거죠. 이게 운동량 변화라는 거 같아야 되니까. 자, 볼게요. 충돌 전에 전 A의 운동량이 있고요. 후에 A의 운동량을 뺀 것이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kg/m가 나왔는데, 이거 벡터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충격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후 B의 운동량에서 후 B에 뺐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는 후가 얼마고 이거였고, 전은 얼마였어? 이거였잖아. 그치? 결국 얼마 나와?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M은 2kg가 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은 2kg가 정답입니다.